안녕하십니까, 커스텀119입니다. 오늘은 보트가 입고가 됐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랩핑을 했던 보트예요. 야마하의 242 X 모델입니다. 242도 이제 X 모델, S 모델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일 많이 대중적으로 랩핑을 많이 하시면서 좀 타시는 보트가 242더라고요. 제가 시공한 보트만 한 20대 정도는 242를 시공을 했던 보트라서 친숙한 보트입니다. 이 고객분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꼭 보트 랩핑을 교체를 하세요. 원래는 캘린더 필름으로 계속 시공이 됐었어요. 예전에는 캘린더 필름밖에 취급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업체를 차리면서 캐스트 필름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캐스트 필름으로 시공을 하실 예정이에요. 아무래도 캘린더 필름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한 2-3년 정도, 그리고 이런 보트 같은 경우에는 윗면 랩핑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캘린더 필름으로 시공을 하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2년 쓰면 정말 잘 썼다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캘린더 필름으로 또 시공을 권유를 했었는데 저희 작업장에 오셔서 캐스트 필름과 캘린더 필름의 차이점을 들으시고 직접 광도 차이나 이런 걸 보시더니 캐스트 필름으로 작업을 원하셔서 이번에는 캐스트 필름으로, 에이버리의 캐스트 필름으로 작업이 될 겁니다. 지금 뒤에를 보시면 저 부분이 사고가 한 번 나가지고 제도색을 하셨어요. 제거를 하시고 나서 이 부분에 제도색을 했고, 반대편 부분도 좀 긁히고 사고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지금 필름들을 이렇게 좀 뜯어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상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양호한 편인 것 같고요. 일단 디자인이 컨펌이 나기 전에 제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디자인 컨펌이 내일 나면 출력하고 또 바로 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 12시간에서 24시간 필름을 건조시키면서 솔벤트 잉크가 원단을 찍고 들어가면서 나오는 그런 가스를 빼주기 위한 디가싱 작업을 또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출력하자마자 바로 코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출력을 하고 코팅을 하고 하는데 또 하루가 걸려서 퇴근할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지만 제거를 또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거를 쭉 해놓고 그리고 시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랩핑 필름도 필름이기 때문에 필름이 먼저 손상을 입고 그 다음에 도장면이 긁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긁힌 흔적들, 이런 것들이 이 필름이 전체 도장면을 보호해주고 있었던 거죠. 물론 PPF만큼 두껍지는 않아요, 이 필름 자체가. 그렇지만 필름이 아예 도장면이 보호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긁히고 찍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보호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거 작업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여기저기가 좀 많이 까지고 랩핑을 해놨을 때 도장 갈라짐 같은 것들이나 툭툭 튀어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은 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도장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 사무실에 입고를 해주실 경우에 아무래도 실내 작업 환경이 조금 더 편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장비 사용도 더 편하게 할 수 있고요. 시공하기 전에 조금 면 정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거가 다 끝났고 제거 후에 세척하고 마스킹을 하면서 탈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탈거를 다 해줬습니다. 오늘 일단 쪽면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출력을 어제 다 진행을 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기다란 거 출력할 때, 뭐 조그맣게 출력할 때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원단이 롤로 이렇게 감길 정도로 기다랗게 출력되는 것들은 최소 12시간에서 24시간은 건조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코팅했을 때 코팅지와 필름 사이에 문제가 발생을 하질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조를 계속 해놓은 상태로 오늘 코팅과 재단을 해놨어요. 반대편 부분에 문제가 좀 있어서 샌딩을 좀 쳐줬습니다. 보트는 앞으로 갈수록 특히 여기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앞에서 봤을 때 좌우의 위치가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자동차 랩핑할 때처럼 그냥 단색 랩핑할 때처럼 쫙 당겨가지고 그냥 붙인다고 할 수 있는 시공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시간도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작업입니다. 한 판으로 이걸 전체적으로 다 붙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데도 여기랑 여기랑 붙이고 나면 얘는 밑으로 떨어지고 얘는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림을 잘 맞추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물에 들어가는 배이기 때문에 이 하단에서 원단이 들뜨거나 그러면 원단 전체가 터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전처리 작업이랑 후처리 작업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작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대편이랑 또 그림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치랑 이런 것들이, 높이. 그래서 첫째 장 붙이는 것보다 두 번째 장 붙일 때가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프린팅이 된 부분까지는 이제 다 붙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살짝 조금 더 필름의 열을 대주도 늘릴 수가 있는 상태예요. 이제
진짜 색깔 엄청 잘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출력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색감 때문이거든요. 색감이 진짜 이거보다 더 좋은 프린터는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단 되게 예민한 프린터예요. 색깔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이게 출력기로 빨간색을 뽑는다 그러면 CMYK 색깔 4가지 색을 조합을 해서 뽑아요. 일러스트에서도 디자인을 할 때 CMYK 가지고 색상을 만들거든요. 그럼 이제 마젠타가 살짝 핑크빛이고 사이안 C가 하늘색이에요. 어쨌든 그런 색깔들이 CMYK, Y는 노란색, K는 블랙, 그 4가지 색깔을 가지고 빨간색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잘 뽑는다고 조합을 해서 좀 뽑는다고 해도 이 색감이 안 나와요. 이렇게 진짜로 출력으로 보기가 진짜 힘든 색이거든요. 실제로 딱 보면 빨간색 필름에다가 검정색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저희 출력기가 빨간색을 뽑으면 빨간색 잉크로만 나와요. CMYK 4색이 아니고 총 10가지 색이 들어가는데, 오렌지색이랑 레드색이랑 뭐 옐로우 뭐 이런 것들이 다 각자 고유적으로 색깔이 하나씩 다 잉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색 구현이 가능한 거예요. 해상도 자체도 워낙 높게 나올 뿐더러 이 출력기가 잉크값도 비싸고 솔벤트 프린터기 때문에 출력하고 또 하루를 건조시켜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레진이랑 UV 프린터는 출력하자마자 UV 가지고 붙여버리기 때문에, UV 프린터나 뭐 라텍스 같은 건 라텍스 잉크 자체에 라텍스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건조 시간이 오래 필요하지 않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출력하고 건조하는데 하루를 또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프린터를 쓰는 게 좀 리스크기는 해요. 시간적으로 워낙 대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근데 포기를 못 하겠는 게 색감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이 프린터에서만 나오는 색감입니다. 이 앱슨 10색 프린터에서만. 저희 프린터 자랑 좀 해봤습니다. 저희 프린터 진짜 좋습니다.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출력하면서도. 그리고 이렇게 한번 붙였다고 해서 지금 시공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필름 같은 경우에는 에이버리 캐스트 필름인데, 한번 설명드린 적이 몇 번 있어요. 제가 블로그에다가도 쓰고 사이트에다가도 영상으로도 랩핑 필름에 대한 설명에다가 적어놨는데, 이 캐스트 필름의 접착 제 방식은 PAA 방식, 그러니까 프레셔 액티베이션 어데시브 방식이거든요. 압력을 이렇게 딱 가했을 때 안에 있는 접착 성분이 알갱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터지면서 더 접착력이 강하게 발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뭐 고광택 필름이나 캘린더 필름 이런 필름들처럼 한번 헤라질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 붙여놓으면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서 열을 주면서 싹 다시 한번 헤라질을 해줘야 돼요. 처음에 초기 점착력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거를 강하게 압력을 밀어주면서 열을 대줘야 점착이 쫙 달라붙는 방식이기 때문에 초창기에 원단을 떼었을 때 달라붙지 않는 그런 시공 편의성이 있고, 포스트 히팅 작업을 거치는 거죠. 포스트 히팅 작업을 거치면 접착력도 더 올라가고. 이 부분을 지금 헤라로 전체적으로 그냥 세게 확 누른다고 해서 지금 붙는 게 아니거든요. 확 밀다 보면은 군데군데 찝히는 곳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원단을 다시 떼고 붙여야 되는데, 이 원단 지금 다시 떼면 이 안에 있는 퍼티나 이런 것들이 묻어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떼지 않는 방향으로 하려면 엄지손가락으로 지렁이처럼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눌러줘야 됩니다. 마스킹을 하고 난 후에는 반커팅으로 필름만 잘라줄 거예요. 이런 부분들, 가끔 안쪽 이런 부분들까지 다 전체 랩핑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웬만하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굴곡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무리 캐스트 필름이라 그래도 이런 데는 다 이렇게 나눠서 시공을 해야 되거든요. 겉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컨셉을 해치지 않는 정도, 이 라인에 맞춰서 따내면 겉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예쁘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 다 원하시면 모든 걸 다 탈착하고 해야 돼서 비용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보트 랩핑을 많이 해봤을 때 딱 요 정도 라인에서 끊어주면, 보트라는 게 이렇게 막 가까이서 항상 보고 차처럼 엄청 가까이서 보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 이 배 전체적인 컨셉을 딱 알 수 있을 정도의 라인, 그 정도의 라인까지 랩핑 작업을 진행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 관리도 너무 힘들어지고, 나중에 혹시나 제거하고 시공을 해야 된다고 또 재시공을 할 때도 뭐 제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웬만하면 시공을 안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어쨌든 한쪽 면이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이쪽 면 마무리하면 이제 다음번에 이제 제일 중요한 반대편이랑 이 부분에 그림을 맞추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센티미터 같은 거를 다 측정을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맞게 부착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거의 늘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이 들어간 랩핑이 어려운 이유가, 마음대로 냅다 늘려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양옆을 딱 그림을 맞춰야 돼서 훨씬 더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자,
네, 이제 작업이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시공은 다 끝났고요. 하단 방수 처리, 그리고 중앙 실리콘, 윗부분 들뜨지 않게 엣지 실링 테이프 작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엣지 실링 테이프보다는 액체로 되어 있는 엣지 실러가 더 작업 완성도가 좋기 때문에 이 부분 엣지 실링이 될 거고, 하단 부분은 또 엣지 실러, 그리고 전면부 부분은 엣지 테이프로 작업하는 게 더 퀄리티가 잘 나오기 때문에 앞부분은 엣지 테이프로, 이 부분은 엣지 테이프로 작업이 될 거예요. 광도도 진짜 좋고 색깔도 정말 잘 나왔죠. 반짝반짝하니 완전히 새 보트로 변신한 모습입니다. 밑작업을 또 해야 돼요. 마스킹 작업을 깔끔하게 해놔야 엣지 실링 작업을 했을 때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하단 부분 마스킹하고 윗부분도 마스킹해서 방수 작업하러 가보겠습니다. 랩핑된 면 위아래로 한 2-3mm 정도의 여유 공간을 두고 이렇게 마스킹을 하고, 이 부위에 엣지 실링 방수제를 제가 발라줄 거예요. 일단 이런 일자면에다가는 엣지 실링 테이프를 사용해도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엣지 실러를 바를 거라서 이 부분은 그냥 다 실러를 발라줄 거고, 전면부에는 그 실링 테이프로만 그냥 작업을 해줘도 충분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쪽은 사실 물이 들어간다기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필름을 긁거나 발로 이렇게 문댔을 때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방지해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내구성을 조금 더 올리려면 이렇게 작업하는 게 더 내구성 자체가 올라가겠죠.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마스킹을 하고 위아래로 다 실리콘 작업이 끝났고, 추가로 요청하셨던 하단의 띠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긁히는 부위인 이쪽 부분, 잘 안 보일 텐데 이쪽 부분 PPF 붙여드렸고, 이쪽 부분 전면 부분도 여기가 많이 긁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PPF 대어드리고, 방수 작업이 끝났고 좀 두꺼운 재질의 PPF로 이 부분을 보호해줄 수 있게끔 시공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상단 부분은 엣지 실링 테이프로 마감을 해서 들뜨지 않게 마감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작업이 잘 끝났고 색깔도 너무 잘 나와가지고 보람있는 작업이었고요. 시즌 오프 하실 때 이렇게 찾아주신 만큼 잘 진행이 됐습니다. 조금만 더 건조를 시켰다가 이제 출고시켜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캘린더 필름으로 좀 가성비 챙길 수 있는 상품이 있고, 그리고 캐스트 필름으로 좀 더 내구성 위주의 세팅, 그리고 더 맑은 광도를 유지할 수 있는 필름 두 종류가 있으니까요. 디자인도 제가 성심성의껏 고객님의 니즈를 반영해서 직접 해드리니까 문의사항 있으실 때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